안녕하세요, 축구계짜입니다. 현재 맨유는 오른쪽 풀백 완비사카 이후에는 전문 풀백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 함께 오른쪽 풀백을 맡았던 디오고 달롯을 AC밀란으로 임대 보내고 보강 없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완비사카가 혼자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완비사카의 체력 저하와 경기력 저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완비사카의 체력 안배를 위해 간혹 중앙 수비수인 튀앙제부와 에릭바이가 오른쪽 풀백을 대신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임시 방편일 뿐 시즌 전체로 봤을 때 다음 시즌 오른쪽 풀백 영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다음 시즌 AC밀란으로 임대간 디오고 달롯이 복귀한다고는 하지만 임대간 곳에서조차 백업 선수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성장을 하지 못한 채 돌아오게 되는 디오고 달롯을 맨유의 솔샤르 감독이 과연 기용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완비사카의 백업 또는 경쟁자로 맨유가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오른쪽 풀백 탑3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게 될 노리치 시티의 맥스 아론스입니다. 맥스 아론스는 노리치 시티 유스 출신으로 19살에 EFL 챔피언십 영플레이어상과 시즌 베스트 11에 들 정도로 일찍이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본인은 팀과 5년 재계약을 맺으며 잔류하고 있는데요. 여러 클럽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기 경험을 쌓고자 잔류를 택한 아론스는 19-20 시즌 생애 첫 프리미어 리그에서 36경기 풀타임 출전과 2도움을 기록하며 큰 무대에서도 좋은 선수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론스의 활약에도 팀이 한 시즌 만에 강등되자 아론스를 영입하고자 하는 클럽들의 관심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등 빅클럽들의 관심까지 얻은 아론스는 당시 명문구단으로 이적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론스는 같은 이유로 팀에 잔류하며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스스로 차단했는데요. 아론스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노리치 시티는 현재 챔피언십 1위로 잔여 경기 상관없이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팀 선택 시 보여준 신중한 모습과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모습을 보니 아론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시즌 연속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맥스 아론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회 창출 능력입니다. 이번 시즌 경기당 1.4개의 키패스와 49개의 찬스 메이킹은 리그 내 풀백 중 단연 1위이며 유럽 5대 리그를 포함한 21세 이하 선수들 중에서도 5위에 해당될 정도로 뛰어난 기회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른쪽 측면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인버티드 윙어 부엔디아와의 호흡에서 나온 결과로 현재 맨유의 오른쪽 측면과 비슷한 조합입니다. 하지만 같은 오른쪽 풀백이 완비사카와는 전혀 다른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아론스가 뛰고 있는 리그의 수준이 더 낮기에 동일 조건은 아니지만 18-19 시즌부터 현재까지 챔피언십과 프리미어리그를 오가며 계속 발전하고 있는 아론스의 기회 창출 능력은 분명 창의성이 부족한 맨유 오른쪽 공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스톤 빌라의 오른쪽 풀백 매티 캐시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유스 출신이자 윙어로 프로 경력을 시작한 매티 캐시는 18-19 시즌 말미에 오른쪽 풀백의 텐데이 다리카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팀을 떠나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풀백으로 포지션을 잠시 변경했던 것이 선수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됩니다. 19-20 시즌 완전히 풀백으로 전향한 매티 캐시는 시즌 종료 후 노팅엄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만큼 맹활약을 펼쳤는데요. 이후 2021 시즌 1600만 파운드의 아스톤 빌라로 이적해 단번에 주전 자리를 꿰차며 전 시즌 하위권에 머물던 팀을 중상위권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프로 경력 대부분을 챔피언십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 첫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매티캐시의 장점은 안정적인 수비 능력입니다. 윙어 출신이었기에 공격이 강점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수비 부분에서 좋은 면이 더 많이 보이는 선수입니다. 특히 1대1 경합에서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끝까지 파악한 뒤 시도하는 태클과 인터셉터 능력은 리그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 67실점으로 경기당 1.76골에 달하던 팀의 실점률은 매티 캐시가 합류로 30경기 33실점, 1.1골의 실점률로 줄어들었고 강등 직전까지 몰렸던 지난 시즌 순위도 현재 유럽 대항전 진출을 노려볼 수 있는 순위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팀의 수비 안정화를 만들 수 있는 선수라 생각합니다. 다만 윙어 출신임에도 공격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수한 스피드와 괜찮은 크로스 능력은 갖췄지만 공격 가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드물게 보여지는 공격적인 모습들이 괜찮은 편인 걸로 봐서는 이 부분은 개인 문제보다는 팀 성향 때문에 발생된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윙어였지만 수비 능력이 워낙 좋아 풀백으로 전환한 맨유의 완비사카와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 생각되며 백업 선수 또는 경쟁 구도로 만들기 위한 영입으로는 좋은 선수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독일 국가대표팀의 오른쪽 풀백 계보를 이을 볼프스부르크의 리들레 바쿠입니다. 리들레 바쿠는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 유스 출신이자 중앙 미드필더로 프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풀백과 윙어 역할까지 소화할 정도로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이 점은 오른쪽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 두 포지션에서 모두 성공했던 필리람과 조슈아 키미를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좋은 멀티 능력 때문에 전담 포지션이 없었던 리들레 바쿠는 이번 시즌 볼보스크로 이적한 뒤 장기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은바브의 오른쪽 풀백 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며 오른쪽 풀백으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팀은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팀을 리그 최소 실점 2위로 만들 수 있었던 리들레 바쿠의 장점은 강한 전진 압박 능력입니다. 이런 공격적인 수비는 팀의 실점률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체력을 갖춘 리들레 바쿠는 상대가 측면에서 공을 소유할 때 패스 기목을 미리 차단하고 강하게 압박하여 볼 소유를 가져옴과 동시에 역습까지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패스 차단과 인터셉트, 그리고 위치에 따른 압박 강도 지표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을 가지고 전진하는 능력까지 갖춘 리들레 바쿠는 우측에서 전진성이 부족한 맨유 공격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른쪽 풀백으로 성공했지만 부상에서 돌아온 은바브에게 풀백의 자리를 돌려주고 현재는 윙어로 뛰고 있습니다. 크로스와 드리블 능력도 좋아 다양한 포지션이 가능한 점은 좋지만 명확한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쪽으로 성장하는 게 좋을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도 한 포지션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기 힘든 현대축구에서 뛰어난 멀티 능력은 팀 구성과 전술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맨유가 우승하기 위해 필요한 오른쪽 풀백 맥스 아론스와 매티 캐시 그리고 리들레 바쿠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돌아오겠습니다. Coming soon!